네,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쑥쑥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알고 나면 사사건건 유리해지는 법률 상식. 전선의 사사건건. 네, 황금 연휴 끝에 부부 사이 다들 괜찮으십니까? 아까 그분 그러셨잖아요. 이제 지금 봄날이라고. 이분께도 봄날이길. 그런데 왜 이렇게 명절만 끝나면 이혼 기사들이 쏟아지는 건지 이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래요? 네, 전선의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선의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변호사님 맞죠? 이혼 전문이시잖아요. 다양하게 네, 하지 그 않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님마다 2개의 이제 전문 분야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는 좀 광고가 치열한 이혼 전문 분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아유, 예, 그러시군요. 따끈따끈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 그래도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예.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예. 시댁과 친정도 왔다 갔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헬쑥해지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 좀 있으시죠? 뭐 오늘 뭐 주제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좋죠. 이제 못 봤던 가족들도 보고 하시는 방송용 좋은데, 멘트인데. 예, 그렇죠. 또 그런 한편에 또 이제 자기만의 휴식 시간이 없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에서 좀 아쉬웠던 게 그 설 이후로 좀 연휴가 길었어야 되는데 그 앞으로 길었어요. 아, 예. 맞아. 그 얘기가 좀 많이 있기는 예,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면인님들의 의견들도 다음엔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관련해서 이혼 이야기? 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명절이 지나고 나서 이혼 기사들 이게 많이 있어요? 진짜?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 네. 아까도 오프닝 할 때도 제가 살짝 여쭤봤지만 이거 옛날 얘기 아니에요? 요즘도 그래요? 그 확연히 두드러지는 거는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후로는 좀 많이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가족들, 친척들끼리 더 많이 모이는 분위기여서 예. 이제 뭐 저희 뭐 이혼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이제 이혼 상담이 가장 많은 때가 명절인 때요. 설, 추석 그리고 5월 또 가정의 달 많이 모일 때 그때 많이 모이다 보면은 또 반면에 많은 갈등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체감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명절이나 연휴 전에 뭐 하루에 상담이 2건, 3건이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거의 2배가 되는 것 정도로 체감으로는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한동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많이 가족들끼리도 친척들끼리도 안 모이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명절 이후에는 종전보다는 많은 그런 상담 또 문의 결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바빠지실 시기네요. 예, 그래서 좀 보니까 통계로도 좀 잡히는 게 있더라고요. 예, 좀 그래서 알려주세요. 통계청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추석이 있었던 9월과 그다음에 징검다리 휴일이 있었던 10월 이후에 11월 수치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혼 건수가 전월 대비 4.6% 338건이 증가한 7,638건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또 작년 설 이후인 3월과 4월에도 이혼이 증가했는데요. 이런 그런 설 여파로 인해서 이런 명절 이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명절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 포스트에서도 이달 초에 1월에는 이혼이 증가해 새해 첫 근무일은 이혼의 날이라고 불릴 정도라고 보도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이후로는 좀 이혼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맞아. 미국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가 연인의 그런 날이 아니라 이제 약간 명절이잖아요. 새해부터 이혼을 많이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변호사님이 요때가 이제 대목이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뭐 한번 광고 좀 한번 해주세요. 그 변호사님 사무실 그 좀 어떤 광고라도. 아니, 너무 대놓고 하면 안 되는데 우리도 이제 방송 심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어떤 식으로 또 많이들 그 노리시죠 이게. 많이 쓰는 문구가 있으세요? 문구요? 네, 광고를 그런 건 할 때. 없고. 근데 제가 이제 뭐 다른 분들이 이제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보통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어쨌든 이혼 전문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 또 자신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 맞는 분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경험이 많은 분하고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선의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상담 사례가 많이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명절 이후에는
상담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설이나 추석이 문제가 아니고 설이나 추석이 이제 친척이나 가족들끼리 왕래를 많이 하게 되면서 원래 있었던 갈등들이 좀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것들이 그때 이제 결심을 확고하게 하는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참았다가 네, 맞습니다. 이때 계기로 탁 예. 터지는 거. 네,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런 결심이 또 한몫하는 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또 보도되는 기사들일 것 같은데 이 스트레스가 많다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이혼 전 결혼 생활을 할 때 설과 관련해서 어떤 매스컴 기사를 보면 스트레스가 가중됐습니까? 라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네. 남성의 경우로는 33.8%가 소요 비용에 대한 부분으로 꼽았는데요. 예를 들면 차례 준비라든지 용돈, 세뱃돈에 대한 것을 비교하는 기사들을 볼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했고 그 뒤로는 이제 도로 상황이나 해외여행 기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 자기는 못 가니까. 예. 아. 예. 그리고 반면 여성들은 35.6%가 해외여행으로 가장 앞섰고 그렇지. 그 뒤로는 이제 비현실적인 설 풍경이나 아니면 소요 비용, 도로 상황 등의 대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며느리 네. 입장에서는 이 집안일을 하는 것보다는 해외 여행이 가고 싶을 수도 쉽죠. 있죠. 예. 예. 싶을 수 있죠. 예, 예. 아니 그 뭐 처가를 찾은 사위 그리고 시댁에 간 며느리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따로 있다면서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전국의 재혼희망 돌심남녀 556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예. 설 명절 처가를 찾은 기혼 남성은 자고 가라라는 말을 또 시댁에 간 기혼 여성은 한 끼 더 먹고 가라라는 말을 가장 부담스러워한다라고 예.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근데 요즘 좀 쿨하신 부모님들은 빨리 가라, 빨리 너희들도 가봐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또 그렇지 않은가 봐요. 뭐 아무래도 그만큼 자주 못 모이는 그런 맞아요. 가족들도 있고 네. 또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때는 서로 이제 시간을 평소 못 보냈던 시간들 함께 그래.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 시어머니께서 얘야 자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발언하세요? 저는 항상 먼저 자고 옵니다. 아. 네, 자주 못 뵀기 때문에 네. 자고 오고 그렇구나. 이제 그 몇 하루 박인지가 일박, 조금 어.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루 더 자고 가라.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예.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전선배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1년 365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 며칠 안 되는 건데도 그렇죠. 그 말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만약에 남편이 아유 우리 또 좀 바쁘니까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그래, 라든지 맞아요. 이렇게 좀 쉴드를 쳐줘야 되는데 아유 하루 더 자고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더 좀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로 이제 상담을 오셨을 때 많이 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이슈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평소 자신이 배려를 못 느꼈다라고 했던 갈등들이 좀 표면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갈등은 갈등인데 사실 이게 이제 이혼 그 사유가 될 수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유책 사유를 배우자에게 이렇게 물을 수가 있나요? 이런 갈등에 대한 거를? 예, 그 뭐 옛날에는 흔히 고부 갈등 문제가 많이 있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혼 상담을 할 때는 이제 이혼 사유를 체크를 해달라는 문진표를 만들어놨는데 제가 예전에는 뭐 폭행, 폭언, 뭐 외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성격 차이 카테고리를 만들어두고 거기에 고부 갈등이라는 카테고리를 체크를 해줬었는데 예. 지금은 장서 갈등이 굉장히 더 많은 경우 상당수를 실제로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주로 이제 그 아이 육아 문제 때문에 처가 쪽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도와주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근데 그냥 단언해서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만으로 이혼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대답은 세모입니다. 아 세모요? 예. 왜냐하면 조금 더 요건들이 필요한데요. 예. 이제 한쪽만이 이혼을 하고 싶을 때 이혼이 되는지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우리 민법 제 84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문구가 3호에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본인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예. 또는 4호에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가족 간 갈등 유형을 좀 문구화 해놨는데요. 예. 법원에서는 단순히 성격 차이 같은 갈등을 의미를 하지는 않습니다. 판례에서 보면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회 통념상 혼인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 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뭐 일회성으로 발생한 그런 가족 간의 갈등은 이런 사유가 되지는 않고요. 예. 어떤 그런 지속적인 갈등이 혼인 파탄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 되어야 되는데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을 지속적으로 한다든가 예. 폭행 등이 지속적으로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제 인정한 케이스는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서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폭행을 한 경우라든지 예. 아니면 남편이 장모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아니면 남편이 처의 결혼 지참금이 적다며 장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나 행위를 한 경우 예.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내쫓은 경우 이런 좀 그 갈등이 좀 지속적이고 예.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을 해서 보고 있고 예. 또 이런 부분이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발생할 때마다 녹음을 사실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근거들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증빙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렇지. 아니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사례도 좀 끔찍한데 네. 여러 가지 사건 수임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최악의 어떤 고부 갈등, 장소 갈등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는데요. 제가 좀 유형화 해봤는데 예. 첫 번째는 갈등 상황이 있는데 본인의 자식 편만 드는 경우.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두 번째는 요즘에는 또 이렇게 자녀가 한두 분이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오히려 갈등 이혼을 부추기는 어른스럽지 부모들이? 못한 행동이 좀 있습니다. 차라리 이혼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 먼저 그냥 이렇게 살 거면 이혼해라 하고 뭐 그래요? 친정 어머니가 가서 캐리어에 짐을 싸서 데리고 딸을 데리고 나온다든지 예.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 조금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예, 첫 번째 유형으로는 이제 본인 자식 편만 드는 경우입니다. 가령 본인의 아들이 가정폭력을 저질렀는데 우리 아들이 원래는 심성은 착하다. 원래 착한 애야 걔가. 네, 원래는 착하다. 순간 욱해서 그렇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네가 좀 피하거나 참아라. 조심해라. 라고 하시는 경우도 예. 있고 예. 심지어 외도를 한 케이스도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왜 그랬겠냐. 본인의 자식 편만 드는 경우가 이제 좀 안타까운 경우이고요. 이해가 안 돼요. 안타깝다기보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예. 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히려 어른들이 갈등 이혼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는데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은 서로 맞추어가고 좀 이렇게 조율을 해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처가나 시댁 한쪽에서 개입을 해서 오히려 이혼해라라고 등을 떠미는 경우가 있고 제가 맡았던 케이스에서는 이제 남편이 이제 가출을 했는데 신혼부부인데 남편이 가출을 했는데 그 시댁 쪽에서 며느리가 전화를 해도 다 차단을 하고 이제 전혀 연락을 끊는 경우 어른들이 전화를 드려 연락을 하지 않고 그래서 보통의 부모님이라면 좀 이렇게 중재를 해보시고 이제 역할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연락을 차단해서 이혼에 이르게 하는 경우 등이 좀 많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유형 이런 게 꽤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유형으로 분류를 하셨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명절 이후에 이혼이 이렇게 증가해서 왔어요. 그러면은 보통 뭐라고 조언해 주세요? 일단은 사실은 명절에 한두 번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이제 평소에 뭔가 묵어두었던 갈등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명절을 오고 가면서 더 확고하게 이제 결심을 하는 현실적인 계기가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어쨌든 이제 저는 이혼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숙고해 보셨는지를 한번 일단은 우선 여쭤봅니다. 근데 이제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충분히 대화를 해보는 게 우선이고요. 솔직히 대화할 때 이제 한번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배려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도 대화 끝에 잘 안 돼서 숙고하고 이혼을 결심하신 경우라면은 뭐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상대방과 우선은 조율 협의 가능한지를 고려를 해보고 조율해 보시면서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만약에 좀 생각하셨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할 게 그런 증빙 자료가 중요한 거죠? 증거가 중요해요. 증거. 생각보다 가정에서 일이
다 구두로 이루어지니까 이걸 내가 그렇죠. 이혼해야지 하면서 뭐 몇 년 동안 녹음하고 이런 분들은 거의 잘 없습니다. 네, 네. 이 명절 때마다 다들 스마트폰을 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너무 삭막할 것 그러니까. 같아. 아니면 이제 여기 뭐 홈캠 없나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고 약간 그런 거 좀 삭막한 풍경이긴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래, 하나만 더 볼까요? 준비하신 주제에 있어서 요 다른 겁니다. 예. 최근에 그 좀 비행기 여객기 사고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너무 많았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에어 부산에서 이제 좀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수화물 규정 실효성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 화재 원인이 보조 배터리일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예. 이 규정에 대해서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규정에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보조 배터리 단자를 절연 테이프로 감싸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국토부 항공안전위험물 운송 기술 기준 고시라고 하는데요. 이때에는 보조 배터리를 휴대 수화물 또는 신체 휴대물로 반입할 때 외부에 노출된 단자를 절연성 테이프로 감아야 한다라고 해서 단락을 방지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이건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보조 이거 알고 있는 배터리.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까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게 또 단속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더 정확한 규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규정상 승객은 보조 배터리를 판매용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기내에 반입해야 하고 또는 개별 보조 배터리를 각각 비닐봉투나 보호용 주머니에 넣어 보관해야 되며 리튬 메탈 배터리 리튬 함량은 2g 이하, 예. 리튬 이온 배터리 전력량은 100W 이하, 그리고 휴대 가능한 보조 배터리 개수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5개 이하이고 전력량이 100W를 초과하는 보조 배터리는 개인당 2개까지 허용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내 배터리가 얼만큼인지 봐야겠네. 이게 그러게요. 용량이 얼만큼인지. 아니, 전혀 출장할 때 몰랐어요. 우리 보조 배터리 많이들 갖고 다녀서 그냥 뭐 손쉽게 뭐 그냥 가방에 넣고 기내에 탔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여행객들 뭐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고요. 좀 무용지물일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 알았지만 예. 대부분의 승객들이 모르고 모르고 있으니까.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이고 항공사에서도 뭐 반입 금지 물품 정도만 안내를 하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뭐 고려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예. 항공사에서 이제 방송을 할 때 이 손에 휴대해라. 그렇죠. 라는 예. 그런 방송 문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수화물로 이제 이렇게 캐빈에 올려두는 거는 사실 휴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안전 규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화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현업에 계시다 보면은 규정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미처 몰라서 또 생기는 사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경우도 그런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거 조금 뭐 다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개선 방안이 좀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규정 자체를 강화하고 얼마나 현실화하는지가 문제인데요. 최근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좀 손에 들고 현재 상태라면은 규정이 강화되지 않으면 승객들이 좀 조심하는 방향이 일단은 이제 규정이 강화될 때까지는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행객들 손에 다들 하나씩 들고서 줄 서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풍경이 가져가게 맞습니다. 되면은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또 전선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